다음 경기는 이제 제츠와 워싱턴 레드스킨스 경기인데요. 정말 또 하나의 마카마카의 경기. 사실 이번 주 제일 예상하기 힘든 경기 중에 하나예요. 네. 워낙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카마카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누가 하나 조금 잘해서 승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원래 잘하는 팀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팽팽하게 흘러가는 경기도 너무 재밌지만 이렇게 못하는 팀들이 정말 진흙탕 싸움하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크게 재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이제 누가 지난주에 뉴욕 더비 같은 경우도 괜찮았잖아요. 이 경기도 공격력이 좀 괜찮아서 점수 좀 많이 나준다고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비전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진짜 수비를 잘하는 팀들도 아닌데 수비전 네. 양상으로 간다. 그럼 좀 이제 지루하겠죠. 어쨌든 이 경기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일단 이 두 팀을 보면 공격력이 리그 최하위 3개 팀 중에 2팀이다. 나머지 한 팀은 마이애미고요. 네. 근데 제츠가 지금 2승 7패고 레드스킨스가 1승 8패잖아요. 근데 제츠의 2승이 다 레드스킨스가 속해 있는 NFC 이스트를 상대로 거둔 승리고 레드스킨스의 1승도 제츠가 속해 있는 AFC 이스트를 대상으로 올린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이 1승 대상이다라고 서로 벼르고 있는 경기예요. 저 디비전을 만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두 팀 다 지금 벼르고 있는 경기일 수 있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레드스킨스는 바이 위크로 쉬었고 그렇죠. 제츠는 지난주에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2승을 올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양 팀 다 패하지 않은 줍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게 제츠가 워싱턴 레드스킨스만 이기면 이제 이글스를 제외한 세 팀한테는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레드스킨스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레드스킨스는 이제 올 시즌 잔여 경기를 드웨인 해스킨스를 계속 이제 선발 출정시키겠다라고 해요. 그게 발표가 났고 이제 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러닝백 데리어스 가이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에이드리언 피터슨과 원투 펀치를 형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호재가 있다. 물론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가 뛰는 호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이제 시험 무대의 성격인데 러닝백 좋은 러닝백이 한 명 더 복귀한다라는 거는 뭐 좋은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제츠 경기를 좀 보면 제츠가 이제 지난주에 세이콘 바클리를 막는데 집중해서 극단적으로 잘했죠. 1야드로 막아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데니얼 존스도 6번이나 색을 하면서 지난주 경기를 보면 디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데니얼 존스를 프레셔하고 세이콘 바클리를 막기 위해서 그 디펜스를 박스 주변에 밀집시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가 정말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색 2개에 인터셉션 2개를 기록하면서 정말 초절정 활약을 해줬는데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패스러시가 데니얼 존스한테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박스 뒤로 패스가 뻥뻥 뚫렸어요. 네. 그러면서 400야드 넘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니얼 존스가 300야드 이상을 기록했고 터치다운 패스를 4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리시버들도 데리어스 슬레이튼이 121야드에 터치다운 2개, 골든 테이트가 이제 95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좀 이렇게 음향이 있다. 좀 너무 이렇게 런 디펜스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뒤에 이제 박스 뒤로 후방이 뚫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기 이제 레드스킨스하고 경기를 좀 보자 그러면 제츠가 레드스킨스 상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박스에서 하더라도 자이언츠 때만큼 재미를 보지는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레드스킨스 오펜시브 라인이 자이언츠보다 좋다. 그리고 그 레드스킨스의 감독 빌 켈라한이 오펜시브 라인 전문가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러싱 공격에 치중하는 감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자이언츠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약하게 러싱 공격이나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리어스 가이스가 복귀하기 때문에 에이드리언 피터슨과 이제 서로 교체해가면서 투백 시스템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펼쳐가지 않을까. 그러다 그러면 변수가 뭐냐면 이제 패싱 공격이죠. 드웨인 해스킨스인데 사실 이제 데니얼 존스하고 드웨인 해스킨스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데니얼 존스만큼 드웨인 해스킨스가 NFL 수비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시빙 그룹을 보면 레드스킨스는 지금 이제 테리 맥클럴린 뭐 신인 리시버가 데뷔하자마자 넘버원 리시버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시빙 그룹이 안 좋고 자이언츠의 뭐 데리어스 슬레이튼 뭐 그 골든 테이트 그다음에 뭐 에반 잉그람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싱 공격이 자이언츠가 조금 더 우위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하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드웨인 해스킨스가 지금 데뷔 후 3경기밖에 안 치렀어요. 근데 이제 3경기 치르면서 서서히 성적이 나아지고 있고 그 최근에 경기를 펼쳤던 2경기는 수비가 강한 버펄로 빌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네. 이번 주 경기는 수비가 최하위권인 제치를 상대로 해서 홈 경기다. 네. 그래서 드웨인 해스킨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낮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스가 패스러시도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레드스킨스가 러싱 공격, 그다음에 드웨인 해스킨스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레드스킨스의 홈에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제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댈러스를 이긴 팀이고 초강팀이네요. 그런 것보다 일단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제이미슨 크로우드 선수의 어떤 능력,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보인 것이 제츠에게는 호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샘 다놀드가 어쨌든 드웨인 해스킨스보다는 지금 더 좋은 그렇죠.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뭐 해스킨스 선수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만 생각을 해보면 다놀드가 좀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떤 그 공격 무기들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제츠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사실 세컨더리는 나쁘지가 않아요. 코너백에 이제 좌시 노먼이라든지 퀸튼 담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세컨더 그 세이프티 랜든 칼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는 나름대로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놀드와 제이미슨 크라우더의 그 패싱 공격을 어느 정도 좀 봉쇄하지 않을까. 이제 레이비언 벨이 그럼 얼마나 해주느냐고. 그렇죠. 레비언 벨의 활약에 따라서 뭐 좀 갈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뉴욕 제츠가 어떤 현재까지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뉴욕 제츠가 좀 팀으로서 기능을 하는 느낌이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한 팀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드웨인 해스킨스의 역량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프로레리가 아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저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데니얼 존스를 픽하고 드웨인 해스킨스를 버린 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뉴욕 제츠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템파바이 버커니어스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참 의외의 일격을 맞은 세인츠인데 설마 2연패를 할까요? 사실 저희가 마이애미 돌핀스 탱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전승하기도 힘들지만 전패하기도 힘들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시즌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약팀들도 네. 벼르고 나와서 강팀들을 물기도 하고요. 강한 팀도 계속 뭐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고는 하지만 한 번씩 집중력이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물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약팀이 모처럼 한 번 이기는 게 프로 정신의 발현이라고 그러면 강팀들이 한 번씩 져주는 건 사실 인간적인 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프로라도 한 번씩 그렇게 인간적인 면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야구로 치면 투수들한테 홈런 맞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팀을 상대로 할 때는 조금씩 긴장이 인간적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다. 투수를 상대할 때 좀 긴장이 풀어졌다 투수한테 홈런 맞는 이런 비슷한 게 아닌가. 근데 지난주 세인츠가 펠컨스한테 패한 게 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기량이 더 쥐져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상대편은 약팀을 좀 분발하고 나오고 세인츠는 조금 이렇게 좀 최근에 그 상승세에 조금 도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렸던 게 아니냐.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패할 수는 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강팀이라 그러면 그걸 2주 연속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2번 당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러면 세인츠가 어떤 팀이냐? 일단 코칭 스태프부터 그걸 용납하는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숀 페이튼 감독부터 그런 걸 계속 쪼이고 있을 거고요. 네. 숀 페이튼이 그러지 않는다라고 해도 베테랑 쿼터백, 뭐 명예 전당에 들어갈 게 뭐 확실한 쿼터백 드루 브리스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선수들 스스로도 각성을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한 번 지구 라이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약팀인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업셋을 당하는 걸 경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 이제 버커니어스를 보면 지난주에 4연패 이후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사실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오히려 경기력은 그 전주 시옥스를 상대로 한 것만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죠. 시옥스를 상대로 했을 땐 약팀이 또 정신력을 발휘해서 또 온 우주의 힘을 모아서 기운을 모아서 한번 또 극대치의 역량을 발휘했다가 또 약팀 카디널스를 상대하니까 또 한 번 또 이제 또 원래의 모습대로 턴오버 머신이 나온 건데 거기다가 더하기 제이미스 윈스턴의 어떤 기복. 그러니까 그 턴오버 머신으로 돌아갔는데 지난주에 이기긴 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카디널스가 똑같이 실수를 많이 했고 턴오버를 많이 범했고 페널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윈스턴 그다음에 이제 그 버커니어스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걸 극복할 수는 있었는데 이번 주 업셋에 대한 경계를 하고 나올 세인츠를 상대로 해서 또 한 번 그걸 할 거냐?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매치업을 좀 보면 그 버커니어스 패스 디펜스가 리그 최하위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챙피를 당했던 듀루 브리스와 그 패싱 공격이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대책을 가지고 나올 거고 이미 5주차에서 두 팀이 대결을 했을 때 테디 브리지워터가 이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해서 314야드에 터치다운 4개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주 혼내줬죠. 그리고 마이클 토머스는 182야드에 터치다운 2개. 알빈 카마라도 런 캐치 합쳐서 104야드를 기록했거든요. 그럼 이제 드루 브리스가 와서 그 선수들과 조합을 이루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윈스턴도 보면 최근에 물론 기복이 있긴 하지만 기량이 좀 낮이긴 했어요. 그래서 5주차 매치업 때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옥스와 할 때처럼 아주 깨끗했던 깔끔했던 그런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윈스턴과 버커니어스가 또 한 번 그 깨끗한 경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벼르고 나오는 그 세인츠를 상대로 해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이미스 윈스턴이 정말 이 지옥불처럼 뜨겁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했던 세인츠였기 때문에 같은 일이 2주 연속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둘 다 세인츠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rs의 경기인데요. 일단 이 두 팀이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펼쳤었어요. 그렇죠. 이제 불과 2주 만에 리매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경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카디널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필드골 하나 차이로 패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전승이었던 팀을 상대로 선전을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근데 일단 보면은 카디널스 입장에서 유리한 점이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49어rs가 먼데이 나이트 풋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휴식 시간이 더 적었고 네. 더군다나 그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연장 혈투를 펼치면서 그렇죠. 휴식 시간이 적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실 패하면서 심리적인 위축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 있는데 그 올 시즌 이제 49어rs 공격의 가장 핵이라고 하면 그 리시버들이 약한 상황에서 타이드엔드 조지 키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그 선수가 결장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취약한 리시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이드해온 임매니얼 샌더스도 지난주에 이제 부상으로 나가서 이번 주 아직 불투명하다. 네. 게다가 이제 센터 웨스턴 리치버그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에 좀 부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점들이 좀 카디널스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진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데 지난번 대결에서 카디널스가 공수에서 어떤 전략을 폈는지를 한번 좀 보면 네. 카디널스가 일단 수비에서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이 일단 러싱 공격 중심으로 올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이제 러싱 공격을 잘했으니까 네. 그것을 먼저 막겠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박스에 많은 수비수를 배치하면서 러싱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펼쳤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49어rs가 대응을 한 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조지 키틀 중심의 숏 패싱 게임, 숏 네. 미디엄 레인지 패싱 게임으로 이제 반격을 해서 수비수를 좀 띄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를 분산시킨 다음에 이제 러싱 공격을 했었고 네. 그 카디널스 공격은 49ers의 강한 패스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패스러시가 카일러 머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빠른 숏 패싱 게임으로 대응하고 캐니언 드레이크를 이용한 스크린 패스 이런 것들로 일단은 그 패스러시를 좀 분산시킨 다음에 좀 떼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일러 머리가 이제 롤아웃해서 옵션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플레이를 하면 이번 주에 똑같은 공수 전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몇 가지 유리한 점까지 작용한다 그러면 카디널스가 그러면 3점 차를 더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49ers의 공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사실 이제 49ers 공격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카일 셰너헨 공격의 장점이 물론 카일 셰너헨이 원래 추구하는 공격도 있지만 카일 셰너헨이 되게 스마트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과 그 있는 선수들 가지고 공격을 잘 풀어가더라. 러싱을 막으면 뭐 타이드엔드를 이용한 패싱 공격을 하고 패싱 공격을 차단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러싱 공격을 풀어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잘 풀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는 선수들로 물론 이제 임매뉴얼 샌더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지 키틀이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그 있는 대로 또 대응해 나갈 거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로 봤을 때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추정인 거죠. 네. 그럴 것 같고 그 이제 셰너헨의 공격 스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수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9ers의 수비가 상당히 강한데. 네. 이 49ers 수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카디널스와의 매치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49ers 수비가 올해 상당히 강하다. 근데 그 비결 내지는 그 요체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49ers 수비 스킴은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이드 나인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디펜시브 라인맨들 이제 49ers가 이제 4-3 시스템을 쓰는데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이제 넓게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섰던 그 위치에서 라인업 했던 위치에서 조금 더 이제 벌려서 세우는 건데 이제 그걸 왜 와이드 나인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갭들 있잖아요. 네. 라인맨들이 쓰는 갭들 그거를 이제 그 센터에서부터 그 바깥쪽 이제 라인맨으로 갈 때까지의 그 갭을 수비에서 그걸 표현할 때는 그걸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때 그걸 1 테크닉, 3 테크닉, 5 테크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펜시브 라인맨 옆에 서 있는 타이드엔드의 바깥쪽 어깨에 맞춰서 라인업하는 거를 이제 9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4-3 시스템에서는 타이드엔드까지 벌려지진 않죠. 네. 오펜시브 태클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49ers는 그거를 라인맨들을 좀 더 벌려서 타이드엔드가 서 있는 위치어까지 벌려서 서더라. 그래서 이제 그 9 테크닉에 맞춰서 쓴다라는 의미로 와이드 나인이라는 포메이션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4-3 시스템을 쓰면서 49ers가 썼던 시스템이 그 라인베커 3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샘 라인베커라고 하는 이제 그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를 그 디펜시브 엔드 가까이 라인업 스크리미지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를 패스 러싱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그 런 디펜스를 이렇게 보강하는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런 디펜스를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 라인업 스크리미지가 보강이 되는 대신 뒤에 이제 수비수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롱 세이프티를 그 앞으로 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뒤에 패싱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방 수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쭉쭉 당기면서 최후방 수비가 하나가 남고 그 앞쪽으로 이제 조금씩 전진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패싱 공격을 할 공간이 더 열리는 거고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볼 때 패싱 공격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ers가 지금 이제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을 쓰는 거는 그 패싱 공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샘 라인베커,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가 그 라인업 스크리미지에 쓰는 대신 디펜시브 라인맨을 좀 더 벌려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는 원래 포지션대로 뒤로 당기고 다시 스트롱 세이프티는 또 뒤로 당기고 해서 패싱 수비를 이제 보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패싱 수비가 더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시브 라인 4명이 그 1대1로 그 공격, 그 오펜시브 라인과의 매첩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왜냐하면 5명이 쓸 때 대비 4명이 서서 오펜시브 라인맨을 그 1대1 매첩을 뚫고 들어가서 패스러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49ers의 스킴을 보면 일단은 패스러싱이 그 잘 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닉 보사가 영입이 되면서 닉 보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디펜시브 엔드들도 지금 이제 1대1 상황을 잘 뚫고 가는 그다음에 디포드도 영입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패스러싱을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그 패스 디펜스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상대편이 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조이 보사나 이제 디펜시브 엔드들이 좀 넓게 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역할은 그 라인 끝에서 조금 더 그 밖으로 나가면서 그 러닝백들이 뛰는 거를 가운데로 다시 이제 몰아주는 거죠. 몰아줘서 라인베커들이 앞으로 와서 중앙에서 러닝 공격을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맨들은 1대1로 패스러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라인베커들은 런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패스 디펜스까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스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49ers를 보면은 뭐 쿼안 알렉산더라든지 프레드 워너라든지 라인베커들이 상당히 좋다. 근데 물론 이제 쿼안 알렉산더가 지금 이제 그 시즌 아웃이 되긴 했지만 어떤 그런 퍼스넬들이 됐고 닉 보사라든지 디포드라는 그런 선수들이 오면서 거기에 이제 또 오펜시브 라인이 집중할 때 다른 선수들도 그 낙수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점은 잘 될 때는 그게 다 잘 되지만 단점은 러닝 공격이 좋은 팀을 만나면 그 라인맨들이 넓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넓게 쓴 사이, 그러니까 디펜시브 엔드와 디펜시브 태클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잘 지나간다. 러닝 공격이 강한 팀들은. 그리고 또 빠른 러닝백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시브 엔드가 넓게 선다고는 하지만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가 섰어야 될 위치를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디펜시브 엔드가 넓게 쓴다고 하지만 그거를 빨리 돌아서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싱 공격이 잘 되는 팀들은 그거를 뚫어내더라. 그래서 이게 지난주 이제 시옥스 같은 팀들을 보면 러싱 공격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팀들은 그 중간,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의 그 오펜시브 태클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잘 뚫고 가거나 그 파켓 밖으로 이 러싱 공격을 해낸다라는 이런 수비 입장에서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49ers 수비 지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9ers 지표가 보면은 패스 디펜스가 1위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의 특징이 패스 디펜스를 강화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패스 디펜스가 1위고 세기 리그 4위. 그리고 런 디펜스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패스 러시와 이제 패스 디펜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상쇄를 시켜서 토탈 디펜스가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수비가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을 통해서 올해 상당히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벌써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슈퍼볼 47에 갔던 이제 짐 하버가 이끌었던 그때 이제 수비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누구였냐면 빅 펜지오, 지금 덴버 브론코스 감독. 근데 이제 빅 펜지오와 지금 하버가 이끌었던 그 수비가 보다 지금 오히려 더 강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비를 상대로 카디널스가 또 한 번 대등한 경기 내지는 더 나가서 그 3점의 갭을 좁히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물론 못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몇 가지 요소가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하면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49ers가 이제 시옥스하고 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패스 러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더 많은 수비들을 배치하면서 라인베커들까지 이제 패스 러시에 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쿼안 알렉산더는 빠졌지만 프레드 워너나 이런 선수들이 더 이제 패스 러시까지 가담을 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패스 러시가 더 강해졌는데 원정 경기에서 이 패스 러시를 상대하면서 카일러 머리가 그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49ers 수비도 캐니언 드레이크를 이미 한번 봤다. 근데 사실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캐니언 드레이크가 상당히 빠르고
그 이제 변칙 공격을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크린 패스라든지 외곽으로 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원래 스트롱 사이드 라인베커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빨리 이제 돌아서 나가 이런 공격들 많이 했는데 이걸 이미 한번 봤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결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캐니언 드레이크가 뛸 만한 러싱 공격이 이루어질 만한 다운에서는 이제는 다시 와이드 나인에서 원래의 포메이션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유들이 있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디널스가 그 어쨌든 좀 더 희망이 보이는 것만큼 49ers도 대처를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갭을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49ers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수비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역시나 이 그 닉 보사가 지금 거의 절정의 기량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크지 않나 싶고 결국은 홈에서도 못 이긴 팀을 원정에 와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는 가장 먼저 그렇죠.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나이너스가 승리를 할 것 같다. 네. 원정 가서 이제 시끄러운 그 관중들 앞에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수비가 패스러시를 잘하고 그런 팀을 상대로 쿼터백과 리시버 뭐 이렇게 오펜시브 라인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네. 부분들이 있죠.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칼럼 머리 선수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지 않은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다. 빨리 4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 둘 다 나이너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전패팀 벵갈스를 상대로 하프바이를 얻은 이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패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해프바이도 있지만 지금 양 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벵갈스는 이제 9전 전패로 리그 유일의 전패 팀인데다가 그렇지. 쿼터백도 이미 뭐 신인 쿼터백으로 교체를 했고요.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량이 시즌이 갈수록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자시 제이컵스만이 아니라 뭐 클릴랜 페럴이라든지 공수에서 이제 신인들의 기량이 이제 막 올라오면서 베테랑 선수들과 신인들의 어떤 신구 조화가 상당히 좋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량을 보면 성적도 보면 지구 우승도 넘볼 수 있는 성적이 아니냐. 그리고 또 칩스가 또 더군다나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양팀 분위기가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의 승부처가 어디냐라고 보면 일단은 리그 꼴찌에 벵갈스의 러시 디펜스 경기당 173야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자동문이죠. 그렇죠. 그를 상대하는 레이더스의 이제 상승세를 띠고 있는 리그 8위의 러싱 공격. 제이컵스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데 이 대결이 레이더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레이더스가 이렇게 러싱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간 다음에는 사실 이제 패싱 공격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헌터 램프로라든지 뭐 데런 월러를 필두로 해서 패싱 공격도 그 벵갈스의 세컨데리를 휘저어 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갓 데뷔한 신인 쿼터백 라이언 핀리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대편에 있는 신인들이 네. 이끄는 레이더스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상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더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참 이 경기는 뭐 예상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다음 경기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인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그냥 객관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뭐 아니 예상 말고 개인적인 바람. 뭐 바라죠. 제가 페이트리어스를 이렇게 자주 응원하지는 않겠지만 네. 경기는 응원하죠. 저도 이거 잠깐 입고 할 거예요. 어쨌든 이 경기 좀 말씀드려보면 이 경기는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나란히 이제 바이위크를 가진 두 팀이 만났고 9주차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이제 그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였는데 이글스는 이 베어스에게 9주차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디션 잭슨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참 흥미로운 맞대결인데 이 경기에 대해서 이즈만 의원이 이제 옛날 얘기 또 좋아하시니까 이제 뭐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2년 전에 이제 슈퍼볼 52의 슈퍼볼의 리매치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재밌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봤었던 또 경기니까.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닉 폴스가 이제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렀던 경기였고 지금 이제 카슨 웬츠 선수가 나오잖아요. 정규 시즌에서는 이제 4년 만에 붙는 거고 이제 슈퍼볼 이후에는 이제 처음인데 저는 칼슨 웬츠 이제 처음 상대하는 거고. 그렇죠. 카슨 웬츠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하는 건 처음이죠. 2016년에 데뷔했으니까. 네. 일단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에 이제 볼티모어한테 뼈아픈 패배를 당한 이후에 지난주 바이위크를 가졌고 뭔가 그동안 물론 이제 뭐 이글스도 바이위크였으니까 준비를 해왔겠지만 아까 저희가 세인츠 얘기했을 때 그쵸.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2번 연속 연패를 하기가 쉽지 않다. 강팀들이면. 강팀들이 그쵸. 네. 특히나 이글스는 냉정하게 올 시즌 그냥 NFC 동부지구가 다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후벼파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NFC 이스트에서는 올해 이제 플레이오프 한 팀밖에 못 갈 거예요. 지구 우승한 팀. 네. 아마도 이제 뭐 댈러스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사실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이글스가 훨씬 편해요. 아, 그래서 뭐 사실은 불안불안한데 뭐 네. 봐야죠. 아 그래서 패트리어츠가 이겨야 된다. 아니 뭐 그래서 이거는 꼭 잡아줘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 정규 시즌에 이제 리매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슈퍼볼에서 우리가 졌는데 이번엔 안 내줄 건데 이런 생각도 패트리어츠가 하고 있지 않을까? 브레이디나 벨리책 입장에서 네. 가장 큰 무대에서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왜냐하면 이 반지 하나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7개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백투백 우승이잖아요. 51회 우승했으니까 52회로 우승했으면 3연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3까지 하니까. 그렇죠. 53까지 됐으면 이제 그런 건데 52회 시점에서 딱 놓고 봤을 때 백투백으로 우승할 수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어떤 패배를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왜냐면 더구나 벨리책이나 브레이디나 이게 약간 좀 그 뜨거운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페이트리어스 승리.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입고 왔고. 네. 저도 오늘은 뭐 반기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슈퍼볼 52 리매치 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경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접전 끝에 이글스가 41대 33으로 이기고 팀 역사상 첫 우승을 했죠. 근데 그렇죠. 사실 이글스가 어떤 이제 마인드가 있는 팀이냐면 제가 이제 사실 아까 이제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필리건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팬들은 상당히 그 지구 내에 있는 다른 팀들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게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달라스 같은 경우는 슈퍼볼 5회 우승, 네. 자이언츠 4회 우승, 레드스킨스도 3회 우승이거든요. 근데 같은 동부 지구에 있으면서 혼자서만 우승을 못했었다. 근데 이제 또 이글스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승을 못했던 도시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사실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가 2008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하기 전에는 가장 최근에 우승한 게 1980년에 아마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우승했을 때가 가장 최근에 우승. 그다음에 81년에 이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우승을 했었나? 83년인가? 뭐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우승한 후에 2000년대 넘어갈 때까지 우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 하키도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아마 70년대 77, 78 이때 아마 2연패 했나 했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상당히 우승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보면은 달라스가 90년대 다이너스티,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뉴욕 자이언츠 4회 우승, 또 워싱턴 레드스킨도 3회 우승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정말 심했죠. 그런데 이 2년 전에 닉 폴스라는 쿼터백이 와서 그래서 사실 세인트는 이기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고 첫 우승을 안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난리가 났었죠. 시티 그 전체가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때 어쨌든 상당히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글스 디펜시브 엔드 브랜던 그램이 결정적인 스트립 색 펌블을 이끌면서 그게 이제 리드를 8점 차까지 벌렸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탐 브레이디가 헤일 메리 한 게 실패해서 뭐 이렇게 이글스가 극적인 우승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델만이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전에 에델만이 그래서 부상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상 막 찍고 막 렛츠고 뭐 이런 영상 찍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맞아. 렛츠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는 그때 뭐 윌 스미스가 나와서 윌 스미스, 코비 브라이언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비교적 최근에 네. 히스토리가 있는 팀들이다라는 거고 진짜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경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위크를 하고 나온 뉴잉글랜드 그다음에 이글스도 바이위크 그렇죠. 두 팀 다 바이위크였는데 그 이글스는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실 이제 디션 잭슨이 저번 경기에서 이제 시즌 아웃이 예상되는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예전에 이글스에서 뛰었던 지금 이제 소속이 없는 조던 매튜스를 다시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조던 매튜스가 어떤 선수냐? 사실 이제 2014년에 이글스에 드래프트돼서 사실 팀 내에서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해왔던 선수예요. 그러다가 이제 팀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글스에 와서 뛰는 건데 일단은 1000야드 리셉션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800야드, 900야드대 정도의 리셉션을 하면서 이제 넘버 2 리시버 정도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슬롯 포지션에서 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포지션은 지금 넬슨 아걸로하고 겹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선수를 데려왔다는 건 뭐냐면 이글스가 지금 그만큼 리시버들이 다급하다. 절박하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특징이 디션 잭슨처럼 이제 딥스레트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넬슨 아걸로하고 비슷한 선수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겹치는데 그런 선수를 또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거든요. 절박한데 이 선수를 왜 데려왔느냐? 일단은 칼슨 웬츠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데려오자. 그래서 이제 출전을 시킬 텐데 그러면 이글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리시버 진영이 안 좋으냐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이미 전성기를 지난 이제 뭐 지금 조던 매튜스를 세 번째까지 데려오는데 지금 이글스 팀 내에서 리시빙 야드 기준으로 리딩 리시버가 누구냐 그러면 1위가 타이드엔드 잭 얼츠예요. 리시버들이 아니라 타이드엔드 잭 얼츠. 3위가 누구냐? 러닝백 마일스 샌더스예요. 5위가 다시 후보 타이드엔드 달라스 고더트예요. 이 정도로 지금 와이드 리시버들이 취약하다. 그리고 2위, 4위가 이제 알션 제프리하고 이제 넬슨 아걸러인데 이 선수들이 경기당 44야드, 31야드예요. 그러니까 넘버 1 리시버, 넘버 2 리시버가 44야드, 31야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리시버 진영이 취약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필라델피아 팬들 입장에서는 뭐 리시버들이 멋진 플레이를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뭘 더 기억할 것 같으냐면 지금 팬들 내리에는 넬슨 아걸러나 JJ 알세가 와이사이드 같은 리시버들이 중요한 상황에서 패스들 앞에서 패한 경기들 이게 더 각인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리시빙이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사실 넘버원 지금 리시버라고 했던 타이드엔드 제걸츠도 기록을 보면 올 시즌 페이스가 937야드에 터치다운 3.5개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163야드에 8개의 터치다운을 했었는데 네. 이거보다 페이스가 훨씬 떨어지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패싱 공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필라델피아가 패싱 공격만 안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10주차, 11주차까지 넘어가면서 말하지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러싱 공격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걸 너무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싱 공격도 안 되고 러싱 공격도 안 되고. 근데 그 중심에는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강한 팀인데 올 시즌에는 뭐 제이슨 피터스가 부상도 있지만 오펜시브 라인도 후퇴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면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까지 나오냐면 그 덕 피더슨 감독의 플레이 콜링도 한물 같다. 근데 그게 피더슨 감독이 잘했던 게 아니라 작년까지 있던 프랭크 라이크가 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글스가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좋다. 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칼슨 웬츠죠. 근데 칼슨 웬츠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 웬츠도 보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중요한 지표들 몇 개 말씀드리면 웬츠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웬츠가 지금 패스 성공률이 62%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1위인 주루 브리스 74%, 2위 데레카 71%. 이거하고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66%인 라마 잭슨보다도 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라마 잭슨은 러싱 쿼터백이야. 몇 주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라마 잭슨보다 그 패스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패서 레이팅도 보면 지금 칼슨 웬츠가 9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1, 2위인 러셀 윌슨이나 패트릭 마홈스 여기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테디 브리지워터보다도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실 냉정하게 보면 칼슨 웬츠도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가 그 조단 매튜스가 왜 왔느냐. 이미 전성기도 넘겼고 팀을 이제 벌써 이제 필라델피아 3번째 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지금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그래서 칼슨 웬츠한테 손발이 맞는 리시버들을 포지션이 겹치고 안 겹치고 이걸 떠나서 한 명이라도 더 안겨주자. 이 정도로 지금 좀 다급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잠깐 그럼 필라델피아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최근에 2연승을 했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공격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이 이제 깨지고 바이 위크 동안 이제 벼르고 나왔어요. 그 뉴잉글랜드의 또 역대급 수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부진한 필라델피아 공격진이 그 2연승을 3연승까지 연장해 갈 수 있느냐.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수비에서도 보면 필라델피아의 고질적인 문제는 세컨더리거든요. 세컨더리가 너무 약해서 지금 뭐 어떤 팀을 갖다 놔도 사실 패스 공격이 상당히 잘 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뉴잉글랜드는 러싱 공격은 취약하더라도 패싱 공격은 잘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이제 리그 7위인데 줄리안 에덜만, 제임스 화이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데려온 모하메드 사누 이런 선수들까지 하면서 사실 이제 쇼트 미들 레인지 경기, 이제 언더니스 패싱 공격 상당히 잘한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마도 은킬 해리 선수가 NFL 그렇죠. 데뷔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글스의 취약점들이 지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강점들과 좀 계속 맞붙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네. 나란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썬데이 나잇 풋볼인데요. 시카고 베어스 LA 램스가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외 승리를 거뒀던 시카고 베어스고 의외 패배를 당했던 LA 램스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팀이 베어스는 4승 5패, 램스는 5승 4패. 그래서 사실 이제 두 팀이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한 경기력을 사실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MBC에서 이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두 팀이 붙었을 때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 베어스 수비가 정말 좋았을 때, 네. 그다음에 램스 공격이 정말 좋았을 때, 그래서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관전 포인트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어스 수비가 85년 그 역대 최고급의 베어스를 연상시킨다. 네. 그리고 램스 공격이 정말 강한데 99년도 이제 그레이티스 쇼 온 터프 그 램스 공격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 두 팀 다 평행 이론 아니냐. 그 두 팀들의 그 동생들의 대결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강했던 베어스 수비 어디 갔냐. 그리고 그 강했던 램스 공격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게 그 올 시즌 램스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약해졌냐? 스틸러스한테도 패한다. 근데 물론 이제 스틸러스가 램스 상대로 이김을 해서 이제 똑같이 5승 4패가 돼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까지 되긴 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포 다 떼고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런 팀한테도 패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램스가 스틸러스한테 지난주에 패했던 거는 램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팀이 됐냐 그러면 일단 이제 탓 걸리가 워낙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고프를 제대로 프레셔하고 쿠퍼컵을 막아버리면 공격력이 평균 이하인 팀이 돼버렸다. 냉정하게 말해서 네. 그런 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스틸러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세기 2위, 프레셔 퍼센티지가 3위로 상당히 이게 패스러시가 강하고 그 램스 인테리어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바로 눈앞에서 제럴드 고프를 프레셔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제럴드 고프를 이제 괴롭혔었는데 네.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베어스가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베어스를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어스가 그래도 강한 수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베어스가 지금 보면은 그 디펜시브 태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격하는 닉 윌리엄스 사실 이 선수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무명이나 다름없는 선수였는데 올해 의외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 외에는 인사이드에서 프레셔를 할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어스가 패스 러셔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칼릴 맥인데 칼릴 맥이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얼마나 잘해줄지는 봐야겠지만 램스가 사실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돌아오는 패스는 나름대로 좀 봉쇄를 해주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베어스의 패스 러시가 과연 지난주 이제 스틸러스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칼릴 맥이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강하던 패스 디펜스도 지금 베어스가 15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퍼컵, 로버트 우즈, 뭐 제럴드 에브렛 이런 선수들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5위까지 떨어졌으면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현재 흐름은 15위보다 아래쪽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퍼컵만이 아니라 로버트 우즈나 제럴드 에브렛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보면 베어스 공격을 보면 지난주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싱 야드가 뭐 색까지 합하면 145야드. 색을 빼더라도 순 패싱 야드가 173야드였거든요. 근데 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상대를 했었는데 램스 수비는 그보다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에런 도널드라는 확실한 패스 러셔가 있는데 트루비스키가 그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해서 라이온스랑 했던 것보다 잘할 거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램스가 지금 아직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비가 라이온스 수비보다 낫고 또 에런 도널드라는 수비수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트루비스키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두 팀 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 둘의 대결에서는 램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램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트루비스키 선수보다 그래도 고프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둘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물론 비슷한 티어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세컨더리 싸움인데 세컨더리를 보강한 LA 램스잖아요. 그렇죠. 제일런 램시. 네, 데려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탄탄한 세컨더리진을 이제 만들었고,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 이제 LA 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 먼데이 나이트 풋볼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도 지난주에 일격을 맞았고 차저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이제 좀 뒷심이 부족해서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프바이에 이게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니까 하루 추가 휴식을 그렇죠. 얻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바이 가까운 네. 그런 이제 성격의 휴식을 취하고 나오죠. 근데 추가 휴식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칩스의 공격력을 차저스가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칩스의 러싱 디펜스도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멜빈 고든과 오스틴 에클러가 그 부분을 공략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큰 점수 차가 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한 방이 있는 쪽은 칩스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팀은 이제 뭐 지구 라이벌이니까 이제 매년 두 번씩 붙지만 작년에 이제 지구 동률을 이뤘었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칩스가 가져가면서 칩스가 지구 우승, 차저스는 이제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진행됐던 거를 보면 사실 칩스는 뭐 작년 초반에 기세를 그대로 이어왔었고 차저스는 상당히 이제 뭐 초반에 부진하면서 매년 그랬듯이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사실 이제 초반에 갭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칩스가 지구 1위이긴 하지만 어느새 칩스가 불안한 사이에 레이더스가 5승 4패로 턱 밑까지 쫓아와 있고 그 차저스도 두 경기 뒤져 있긴 하지만 4승 6패로 아직 여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제 두 팀 간에 헤드 투 헤드 매치가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경기를 만약에 차저스가 둘 다 잡는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면 거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AFC 웨스트는 지금 이제 세 팀 간에 지금 이제 지구 우승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그냥 칩스가 당연히 우승하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흥미로운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차저스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앞두고 2주 전에 패커스를 상대로 이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다. 왜 그러냐면 마홈스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에런 로저스를 상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에런 로저스를 디펜시브 엔드 2명 조이 보사와 멜빈 잉그램이 뭐 필두가 돼서 4명의 디펜시브 라인맨만으로 거의 블리츠 없이 에런 로저스를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예상 외로 손실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트릭 마홈스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홈스는 로저스하고 스타일이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가 나는 거는 칩스의 리시버들은 그 패커스의 리시버들보다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저스가 2주 전에 에런 로저스와 패커스를 공격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리시버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에런 로저스가 패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 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세컨더리가 리시버들을 잘 봉쇄해서 쿼터백이 공을 좀 오래 잡고 있게 하면서 그때 이제 패스러시가 들어가서 이제 색하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 패커스 리시버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칩스는 그거랑은 다르다. 칩스는 지금 리시버들만이 아니라 타이랜드 뭐 트래비스 켈시까지 좋은 리시버들이 정말 많다. 뭐 타이리 킬, 뭐 미콜 하드맨, 네. 세미 왓킨스, 또 누구있죠? 뭐 디마커스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할 뿐만 아니라 코너백이 1대1로 매칭하기 정말 힘든 빠른 선수들이다. 그리고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켈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중원과 그 후반까지도 휘젓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 네. 사실 그 차저스 세컨더리가 이 선수들 다 막기 힘들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를 패스러시를 할 때보다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칩스한테 그 공격을 허용을 하고 점수를 내줄 거는 좀 감안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다만 지난주에 타이턴스가 했던 것처럼 터치다운이 아니라 이제 그걸 필드골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데미지를 좀 최소화하자. 그러면 칩스가 계속 득점을 하더라도 차저스가 어쨌든 막판까지 그 어쨌든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사정권 안에는 머물 수 있다. 네. 그러고 나서 막판에 이제 승부를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칩스를 계속 어쨌든 필드골로 묶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차저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멜빈 고단과 오스틴 에클러가 약한 칩스 그 러싱 디펜스를 상대로 해서 계속 이제 러싱 공격을 잘 해주면서 타임 오프 포지션 장악하고 칩스의 공격 기회를 좀 최소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칩스가 계속 터치다운하게 놔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터치다운 대 터치다운을 계속 응수해 나가는 그래서 슛아웃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경기 스타일로 해서 차저스가 칩스랑 터치다운 대 터치다운 이렇게 응수해 나가는 대결은 힘들다.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차저스가 해볼만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차저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 특히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일관성 없이 꾸준하지 못한 그런 경기력 특히나 막판 뒷심 부족 그런 것들이 좀 믿지 못할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는 마홈스가 일단 지난주 복귀전을 치르면서 이제 다시 경기 감각을 회복했고 네. 이번 주에는 페이스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칩스가 차저스한테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이 11주 차에 있을 모든 경기들에 대한 승부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예상외로 거의 많이 겹쳤어요. 네. 그러네요. 이번 주에는 좀 뭐 승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겠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 적중률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좀 뭐랄까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혼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봐야죠. 결과를 봐야죠. 하면 할수록 이 결과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맞추진 못하더라도 네. 되는 경기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요. 사실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너무 네. 이렇게 뭐 예측을 맞추고 틀리고에 집착하지 말자. 한 경기 지고 계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그 시애틀 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승부는 4쿼터까지 대등하게 가서 4쿼터에서 이제 승부를 낸다. 알겠습니다. 시즌 4쿼터 가서 이제 승부를 낸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주가 되기 전까지는 역전하지 않으시겠다. 아니요,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다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First and 14 2부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1주차에 있었던 경기들 리뷰 그리고 12주차에 있을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퍼스트 앤 14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